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 융합 창조력을 높이는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개방형 혁신에 대해서 화두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에는 주로 기술 개발을 할 때, 혁신 활동을 할 때 기업 내부에 있는 소위 조직들, 소위 연구소라든지 기업 내부 자원을 통해서 혁신 활동을 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와서는 네트워크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이제는 기업 내부와 외부의 이러한 혁신 역량을 서로 결합해서 혁신을 효율화하고 확산시키는 이런 개방형 혁신 활동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에게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개방형 혁신이라는 말은 2003년도에요. 체스 브로우라는 이런 학자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쓰던 말입니다만 그 이후로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또 시장에서 기업들 간 경쟁이 심해짐으로써 이런 기업들의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기술개발 전략 하나로서 이 개방형 혁신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거의 대다수 기업들이 이런 개방의 혁신을 통해서 혁신을 효율화하고 또 기업 경쟁을 높이는데 최적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노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의 혁신이 대단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방의 혁신이라는 것은 간단히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주로 우리가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한 내용을 시제품을 만들고 이걸 공장을 지어서 제품화해 가지고 시장에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혁신을 해 나가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 자원만이 아니고요. 외부 자원을 활용을 함으로써 혁신의 비용도 줄이고 또 성공 가능성을 높여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활동을 총체적으로 이런 개방의 혁신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방의 혁신이 주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는 기업 차원에서 보면 내향형 개방의 혁신이 있고요. 또 외향형 개방의 혁신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무슨 얘기냐면은 내향형 개방의 혁신이라는 것은 기업 스스로 기술 개발을 할 때 기술 개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역량을 외부 다른 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또는 연구소에서 이런 역량들을 결합해 가지고 기술 개발을 혁신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외향형 개방 혁신이라는 것은 각 기업들 나름대로 다양한 기술 개발 활동을 한 이후에 기술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온 기술 개발 결과를 외부로 기술 이전을 하거나 또는 기술을 팔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M&A를 통해서 다른 기업으로 공급하는 벤처 캡슐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렇게 자기가 가진 내적 기술 개발 혁신 역량을 외부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러한 혁신을 외향형 개방의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양쪽 다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개방형 혁신을 한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무한 경쟁 시스템에서 외부와 협력 또는 다른 조직과 협력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 일이죠. 우리 융복합이 만만치 않듯이 개방형 혁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방형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한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그 기업들이 그 외부 그 역량과 그 소위 개방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또 혁신 주체 간 상호 협력을 강화를 하고 기업들 스스로 그 내가 할 일과 남이 할 일 구분해서 기업가 정신을 그 높임으로써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혁신이 효율화되도록 하는 이러한 그 기업 지원 정책을 쓸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사회 전반적인 생태계가 이러한 그 개방의 혁신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혁신 환경을 개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이러한 그 혁신할 기업 간 협력 개방 혁신을 활동을 하는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사회 전반적인 그 생태 환경이 개방의 혁신을 지원하는 이러한 혁신 환경으로 바뀌도록 그 하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 이런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개방의 혁신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때 그 정책적으로나 기업 입장에서 들여다볼 때 중요한 것이 그 개방의 혁신을 그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선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기업이 그 상업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보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혁신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그 정보나 기술을 그 탐색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술과 정보 외에 밖에 있는 더 효율적인 기술이나 정보, 싼 기술이나 정보 또는 융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탐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그 탐색 과정을 거쳐서 특정 R&D를 우리 기업이 이제 그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자기 기업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연구 인력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정보 이것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외부 자원과 적극적으로 연계 협력하는 이런 소위 그 R&D 협력이 또 중요한 이런 과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면 그렇게 해서 개발된 그 R&D 연구 개발 결과가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요. 또는 내가 직접 그것을 사업화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이 필요한 다른 기업에게 이 기술을 이전해서 그 사업화를 확산시키는 이러한 그 확산 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색, R&D 협력, 확산이라는 이런 과정 단계마다 그 개방의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이러한 그 노력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살펴보면 지금 그 네트워크의 중요성이라든지 또는 그 융복하고 중요성 또는 창조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얘기는 많고 그 화두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개방형 혁신이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그 상당히 그 취약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개방형 혁신을 위한 지식 탐색 측면에 있어서 너무 그 각 기관이나 조직의 그 일방적인 그 칸막이 현상이 좀 심하다는 것이죠. 특히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기업 간 이런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져 가지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기업과 원활히 그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은 아직 상당히 취약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은 그 미국이라든지 소위 한 발 앞서 나가는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좀 취약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정부 탐색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이 그 공동 R&D, 개방형 혁신을 통한 R&D 노력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물론 이제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대기업의 경우에는 글로벌 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개발 자원의 한계를 그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 자원과 협력하는 이런 개방 혁신 활동을 물론 많이 그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견 중소기업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러한 그 공동 R&D, 소위 개방의 혁신을 통한 공동 R&D가 대단히 그 미흡합니다. 그 미흡하고 또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각 개별 기업들은 스스로 연구소를 만들고 스스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긴 합니다만 외부 이러한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역량이라든지 필요성을 그 많이 느끼고 있지 못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 저희 나라가 문제가 이런 그 개방의 혁신 R&D 활동만이 아니고 일단 기술 개발된 성과조차도 그 확산시키는 데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개발된 연구 개발 소위 특허를 받은 기술들이 시장에서 사업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미국이나 이런 불합화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도 취약한 경우입니다. 특허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낸다고 해서 그 특허된 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특허라는 건 사장된 특허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 개발된 기술을 소위 그 확산시키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취약하다. 특히 우리 공공연구소나 대학들의 그 연구 결과가 그 소위 기업화, 사업화되는 데는 상당히 취약한 구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나라는 그 전반적으로 이런 그 개방형 혁신이라는 열린 연구 체제를 그 지원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이 지금 상당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그 칸막이형 사고나 칸막이형이란 그 소위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칸막이를 벗어나서 외부 기관과 적극적인 그 협력을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취약한 구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기본적인 경영 행태가 대부분 기업들이 나홀로 독자 생존의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있어서 역시 그런 개방형 혁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적, 생태적 환경이 상당히 취약한 그 구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개방형 혁신의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그 지식 탐색부터 시작해서 R&D 협력이라든지 지식의 기술의 확산 측면에 있어서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그 개방 혁신의 그 생태 환경이 미흡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앞으로 저희 그 융합 창조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인류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불가피 개방의 혁신을 지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의 한계, 소위 기술의 한계, 또 인력의 한계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외부와 협력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그 개별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이런 개방의 혁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기업들 간 그 공동으로 학습을 하고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혁신 주체들 간 그 네트워킹을 확산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일본의 그 이업종 교류회를 본받아서 그 80년대 이후부터 이업종 교류회가 그 운영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들과 서로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학습을 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러한 그 기업 간 그 정보 교류나 학습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상호 모여서 공동 학습을 하고 공동으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이러한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런 부분은 정부의 역할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 정책을 그 수혜받고 있는 그 중간 그 협회라든지 또 우리 그 지식 기술과 정보의 핵심적인 요람인 대학이라든지 또는 공공연구소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소위 그 기업들과 공동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장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최근 SNS 시대죠. 그래서 SNS 소위 크라우드 서비스 SNS 시대고 또 지금까지 빅데이터 이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소위 그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한 소위 그 집단 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그 확산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 그 모든 기관에서 소위 그
중개기관들은 이러한 그 온라인을 통해서 그 개방의 혁신을 통해서 개별 참여자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걸 통해서 상호 교류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그 소위 그 생태 환경을 구축하는데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개방형 혁신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확산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방형 혁신을 통해 성공한 이러한 사례들을 그 지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해서 그 기업 현장에서 접목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대단히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이러한 그 개방의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 있어서 소위 그 협력할 수 있는 조직과 기관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산업 정책 차원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클러스터 정책이 그 쉬워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개방형 혁신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경쟁 우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클러스터 정책이 대폭 확산될 필요가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 클러스터 정책이 아니고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조그만 클러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클러스터까지 클러스터가 대폭 확산이 됨으로써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그 상호 협력을 통한 개방의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문화나 제도나 시스템을 그 개선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 정부만 꼭 할 일은 아니고요. 그 정부의를 이용한 각종 소위 그 대학이라든지 공공 연구기관이라든지 또는 정부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관들이 이런 소위 그 개방의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중개자로서 이런 역할들을 그 강화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그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방의 혁신을 잘 중개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소위 그 조직과 조직관, 기능과 기능관 또는 기술과 기술관의 융복합 현상을 더욱 가일층 확산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창조성을 발휘하는 중요한 그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그 융합을 통해서 우리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한 그 개방의 혁신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